오늘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에 앞서서 오찬 간담회에 앞서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 안보는 불안, 경제는 거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 미국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핵협의 그룹 말하는 것 같죠. 오히려 나토보다 더 실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서 야당에서 야권에서 꽤 많은 비판이 나오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맹,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조금 전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부분,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야당의 빈손 외교 비판, 이런 데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설득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게 성과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마 제일 많은 게 한미 동맹 관계의 심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성과라고 딱히 가져올 만한 것들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후에 가져와서 무슨 핵 협의 그룹 이게 성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해구산이라는 거를 과거에 구도 합의 성격이라면 이거는 거의 문서 합의 성격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평가할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워낙 평가를 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특히 또 박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미국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아마 앞으로 후속 조치 등을 통해서 예. 점차 드러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반박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7, 8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諸般の事情が許せば5月7日から8日の日程で韓国を訪問する方向で調整中です。3月に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訪日をされ、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ついて一致をしております。G7 サミット前に早期に訪韓することが実現するならば、シャトル外交に弾みをつけ、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期待をしております。저기 현지 시간으로 나온 게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방문 얘기를 밝혔습니다. 셔틀 외교는 12년 만입니다. 이제 서로 오가는 외교는 물론 5년 전에 아베 전 총리가 평창 올림픽 때문에 왔습니다만 그런 이제 올림픽 성격, 방문 성격이고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부활한 셈이다. 근데 결국 핵심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일본이 조금 더 일찍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런 외교가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뭘 갖고 올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진전되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게 이제 외교의 기본이죠.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 판문점 선언처럼 그 판문점 선언이 정말 비핵화 이제 다 됐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종이 조각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에 있는 국가에서의 외교라는 거는 하나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다 퍼주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이뤄냈습니다. 자, 일본도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핵 문제에서만큼은 이런 선언이 없습니다. 자, 예.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지금 벌써 한미일과 함께 뭔가 핵과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예.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G7 회담 전에 하는 것 이유는 결국 한일 간의 일정 정도의 어떤 정상화를 이뤄 놓은 것, 그것이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급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동안 쭉 외교를 보면 바뀌는 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바뀌고 나면 굉장히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더라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셔틀 외교가 정상화되고 하면 저는 점점점 상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빈 반잔에 더 반잔이 채워질 것이다. 이번에 와서 뭐 모든 것들 우리가 그동안 요구한 것들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한일 관계가 차츰차츰 좋아지는 그 관계로 가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 말씀하셨네요. 예. 네. 뭐 저는 이 외교전에서 국익 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저는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 퍼주고 나서 뭔가 주겠지 하는 그런 외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스탠스가요. 예. 근데 일본의 빠른 방안 같은 경우는 전 그렇습니다. 물 반컵을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그 나머지 반컵을 일본에서 이제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가 와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그다음 독도용권 주장했던 부분들 이런 이제 본인이 한국에 왔을 때 선물 보따리 가져와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게 가져오지 않고 안보 협력으로만 그쳐서 알겠습니다. 미국 예. 주도하에 한미일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 반컵조차 한 방울도 못 받는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기시다 총리의 어떤 처신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